성공적 수시 합격을 위한 GSM의 합격 전략, GSM 유줌입니다. 자, 시작합시다. 오늘은 경희대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풀어볼까 해. 그렇다고 경희대만을 위한 거는 아니지. 사실 중앙대, 이대도 거의 비슷한 어떤 난이도를 보이고 있고, 특히 상위권을 갈 학생들은 이 문제를 통해서 주제와 연결해봐도 좋을 거거든. 조금 다소 오래된 감이 있지만 요즘에 핫하게 뜨고 있는 어떤 주제와 관련돼서 굉장히 좋은 문제라 선택을 해봤고, 사실은 선생님 생각에는 요즘 추세다 해서 1, 2년 전 것만 풀어본다. 그거보다는 예전 것도 풀어봐서 어떻게 문제가 조금 달라지고 있고 여전히 어떤 스타일이 유지되고 있고 그 안에 묻는 거는 다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야. 자, 주제가 과연 무엇이길래 선택을 해왔을까? 사실 이게 작년에 한양대 모의, 그 다음에 연대 인문계열에서 다 냈던 문제거든. 자, 봅시다. 논제부터. 지금 시험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바로바로 잡 얘기 다 빼고 직접적으로 너희들한테 도움이 될 얘기를 해주겠어.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논제야. 논제에 집중하는 힘이 있어야 되겠지. 논제를 잘 이해 못한다. 그럼 완전 삽질이 되는 거야. 문제가 1번이 있다. 그럼 어떻게 1번을 읽고 바로 1번의 제시문 가로 간다. 그럼 어떻게 된다? 나 떨어지겠어요. 이런 뜻이야. 따라서 논제 간에 뭘 찾는다? 연결을 찾는다. 논제가 항상 얘기한 것처럼 1번은 2번을 풀기 위해서, 2번은 3번을 풀기 위한 어떤 전제들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 간의 어떤 연결점, 그래서 내가 그 제시문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까지 논제에서 다 풀어갑시다. 한번 논제 1번 볼까? 제시문 가와 나의 내용을 뭐하고 요약하고 각각의 논지를 뭐하라? 비교 논술하라. 결국 이거 뭐야? 비교형 요약이지. 유형으로 간다면 뭐야? 요약과 비교야. 그런데 요약과 비교의 전제는 뭐지? 비교의 전제는 뭘까? 무엇보다도 뭐가 있다라는 전제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라는 뜻이야. 따라서 너희들은 제시문 가와 나를 읽을 때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면서 읽으면 되는 거야. 그런데 너네들이 너무 지나치게 유형만 집중하면 안 돼. 여기서 전체 주제가 뭐지? 논의가 뭐지? 그런데 유형은 뭘 테스트하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우선 바로 비교형 요약이 나왔으니까 그거를 머릿속에 잡고 간다. 근데 읽어내는 방법은 어떻다? 가와 나를 뭐 한다?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으려고 노력은 한다. 자, 2번. 제시문 다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제시문 라의 의미하는 바를 설명하라 그랬어. 제시문 다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얘들아 제시문 라의 의미하는 바를 설명해봐 라고 하면 너희들 머릿속에 어떤 입체적인 걸 갖고 가야 되는데 위에는 뭐가 있는 거야? 라가 말하고자 하는 바 의미가 있는데 그거를 뭘 바탕으로? 제시문 다를 근거하여 이거를 설명해봐. 유형으로 간다면 설명형이고 비교 요약, 그치? 요약형 비교가 나왔고 그 다음에 설명까지 나왔는데 그게 다가 아니다. 너희들 유형에 어떤 너무 집착을 하는데 그러면 안 되고 무엇을 위해서 설명을 하라고 했을까를 갖는다면 라의 의미하는 말을 뭐가 다에서 뭔가 힌트를 줄 거야.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봐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제시문의 성격을 봐야 돼. 제시문 다가 설명문인지 논설문인지 그 다음에 라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제시문의 내용과 관계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단순하게 기계식으로 설명은 이거야 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제시문을 읽으면서 설명을 해줄게. 자, 제시문 마가 함축하는 의미를 그렇지 가나다라를 근거로 하여 설명하는데 비슷한 유형이지. 제시문 마가 의미하는 바가 있어 얘들아. 그런데 블라블라 가에서 라까지를 근거로 해서 이것을 한번 설명해봐 라고 하는데
너네들 아쉬운 건 뭐냐면 이렇게 써. 1번은 그냥 기계식으로 이게 대립일 거야. 2번은 뭔가 잘 모르겠는데 다와 라를 그냥 나열해. 그리고 3번은 더 삽질하지. 분명히 위에서 제시문간에 뭘 줬지? 관계를 줬단 말이야. 제시문에 관계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가에서 마, 나에서 마, 다에서 마, 라에서 마 이런 식으로 단순 요약을 하면서 연결 시도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된다? 삽질이다. 생각해 볼래? 제시문 논제 1에서 가와 나를 비교하라고 했어. 그러면 대등한 위치야. 공차가 있어. 그 다음에 라에 의미하는 바를 다에서 설명을 하라고 했어. 그럼 다와 라의 어떤 교차점들이 뭐로 설명할 수 있을까? 여기서는 그렇지. 라에서만 갖고 설명이 가능하다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너희들 그러니까 말을 설명을 할 때 말을 얘기할 때 너무나 아쉬워서 그래. 안타까워서. 그냥 단순하게 가에서 뭐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말을 볼 때 가와 나는 뭐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는 전제니까 공차를 중심으로 보고 그치? 다에서 이미 라를 봤으니까 라를 통해서 말을 보는데 가나 대 라가 공차가 뭔가 있든가 뭐 대등하든가 뭔가가 있을 거라고. 그럼 내 머릿속에 가와 나의 공통점 차이점과 라를 다시 한번 뭔가 비교하면서 뭘 가야 돼? 마로 가야 된다라는 거야.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제시문 간의 관계.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수업 들은 학생들은 알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주제를 찾고 제시문의 관계 속에서 문제의식과 출제 의도를 고려한다. 이거는 완전히 선생님이 매일 외우게 하잖아. 그렇다라고 한다면 제시문의 관계 속에서 가와 나의 대등한 관계 속에서 그리고 라가 대체 말을 향해서 어떻게 가고 있는가를 내 머릿속에 어떻게 담아라? 입체적으로 담았어야 되는 거야. 이해했니? 그런데 조금 그게 아쉽고 그리고 사실 이 문제에서 뭘 주지 않았니? 그렇지. 주제를 주지 않았어. 그러면 너희들이 뭘 통해서 그렇지. 제시문을 다 읽어보고 뭘 찾아야 되는 거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전체 뭐를 찾아라? 주제를 찾는 거야. 근데 젠자 여기에 보니까 뭘 주지 않았어? 주제를 주지 않았어. 그거는 너희들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직접 찾으라는 거지. 그러면 제시문들 중에서 가장 힌트를 주는 제시문이 뭘까? 그렇지. 뭐야? 마지. 왜? 가나다라가 그치? 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잖아. 그런 교수님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어디에 있다? 마에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너희들 센스를 잡고 뭐부터 읽으면 좋지? 마부터 읽으면 좋은 거야. 그래서 하고 싶은 말, 묻는 게 뭐지? 라고 찾으면 제시문의 연결관계가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이는 거지. 주제는 잘 모르겠어. 아직은. 근데 어디에 있을 확률이 높다? 마에 있을 확률이 높다. 그럼 우리 한번 지문 간에 뭐를 밝혀보자? 관계를 밝혀보자. 말을 향해서 가는데 가와 나가 어느 정도 뭐가 있다? 공차가 있다라는 전제로 그렇지. 그 다음에 라르가 다에서 라를 뭐 한다? 받쳐준다. 그리고 요 사이에 어떤 관계성을 주목하면서 마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문제의식은 어디에 있을 가능성이 높을까? 그렇지. 마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 출제도는 아직 모르겠어. 이렇게 너희들의 머릿속에 두고 간다.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지금 거의 한 10분 정도를 제시문, 아닌 논제에 집중했다. 그만큼 뭐가 중요하다? 논제다. 시험장에 가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논제의 중요성이야. 이해했지? 지나침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 얘들아. 자 갑시다.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뭘 중심으로 풀겠다? 선생님은 3번을 향해서 달려가겠다. 왜?
1번은 2번을 풀기 위한 거고 2번은 3번을 풀기 위한 거니까 3번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전체가 보인다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되고 거의 상위권 학교들은 1번, 2번 주지 않고 그냥 바로 뭘 준다? 3번을 그냥 주는 거야. 그럼 너희들은 1급 때부터 제심간의 관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차례대로 읽으면서 1번과 2번이 없지만 내 머릿속에 있다는 전제로 3번을 자꾸 구성을 해보면 입체적인 글쓰기가 가능하다는 거야. 이해했습니까? 좋아. 독해로 왔습니다. 너희들이 어려워하는 건 뭐다? 독해지. 왜? 듣기가 잘 안 돼.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자꾸 하다 보니까 읽기도 잘 안 되는 경향이 있는데 읽어야 됩니다. 자, 봅시다. 사람은 모든 남에게 차마 모질게 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 모든 사람들이 말이야 남한테 막 악하게 하지는 않아. 선왕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차마 남에게 모질게 하지 못하는 정치를 했고 남에게 차마 모질게 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정치를 하며 천하를 다스리기가 마치 손바닥 위에 물건을 움직이는 것처럼 쉬울 것이다. 결국 여기서 천하를 마음대로 움직여라가 포인트가 아니라 모한 마음이 모질게 하지 못하는 마음, 선한 마음, 남을 위하는 마음이 있으면 수월하다. 그치? 그 다음 지금 사람들이 갑자기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는 것을 보면 이게 무슨 상황이야? 위기 상황이고, 그치, 남이 지금 어려움을 닥치는 상황, 뭐 이런 식으로, 그치, 남을 도와야 하는 상황,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러면 누구라도 깜짝 놀라서 아이를 구하려는 마음을 가져. 바로 그런 마음은 어린아이의 부모와, 이 부분 잘 봐. 그런 마음은 있잖아. 어린아이의 부모와 교분을 맺으려는 것, 그것은 아니고,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칭찬을 얻기 위한 것도 아니며, 구해주지 않았다고 비난을 듣기 싫어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냥 나도 모르게 하는 마음이야. 그러면 왜 이렇게 비유식으로 썼을까? 그런 게 아니야. 교분을 맺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이익을 추구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칭찬을 얻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야. 그러면 너희들 센스 있게 제시문 나는 아마도 교분을 맺으려고, 그 다음에 칭찬을 들으려고, 그리고 비난받지 않으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지. 이해했습니까? 그런 식으로 읽으면 돼. 그러면 조금 더 보면 이러 보건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칭찬을 하는 것도 아니야. 뭐 돈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야. 사실은 이거는 뭐야? 순수한 마음에, 그냥 측은한 마음에 남이 지금 위기 상황에 닥쳐 있을 때 뭐 하고 싶다? 도와주고 싶다라고 하는 거지. 이해했습니까? 자, 측은한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미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미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블라블라블라 얘기하는데, 이건 뭐야? 그냥 부연 설명이기 때문에 읽고 이해됐으면 어떻게 된다? 넘어가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인의 예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아쉬운 건 막 이렇게 뭐 인의예지에 대해서 블라블라 쓰는데, 그냥 이러한 네 가지 사단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는 선을 행할 수 없다고 하는 자는 이러한 마음이 있으면 당연히 선한 본성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행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뭐 한다? 행한다는 거지. 행한다는 거지. 결국 뭐야? 무슨 행동을 한다는 거지? 그렇지. 이타적 행동을 한다라는 거지. 마음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 도와줘야 되는 거지. 그러면 제시문 가에서 하고 싶은 말은 뭐지? 무슨 행동? 이타적 행동을 얘기하는 거야. 무릇 이 사단을 가지고 넓혀서 채울 줄 알면 마치 불이 타오르면 샘물이 솟는 것처럼, 그러니 이것을 해서 뭐하다? 채우지 못한다면 부모조차 섬길 수 없을 것이다. 결국 뭐야? 이 네 가지 마음을 통해서 선한 본성을 잘 깨우쳐서 남을 뭐하자? 돕자라고 하는 거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야. 너희들이 읽기는 괜찮았는데 뭐가
쓰기 영역이 조금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거는 뒤에서 예시 답안을 통해서 너희들한테 직접 보여줄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너희들이 쓰기가 바로 연결이 되지 않으면 힘들잖아. 오케이. 자, 그 다음 제시문 나. 그럼 제시문 가는 뭐야? 이타적 행동을 하는데 어떻게? 측은한 마음, 선한 마음, 그치? 남한테 뭔가 이익을 얻으려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이타적 행위를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시문 나는 뭐야? 순수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라고 예상이 가르지. 그치? 많이 풀어보면 이제 제시문을 뭐해? 예측까지 한단 말이야. 봅시다. 자연 선택 이론은 근데 있잖아. 너희들 선생님이 하나 팁을 줄까? 첫째 줄 경희대 라인에서는 첫째 줄에 조금 주목을 해도 좋아. 자연 선택 이론이야. 제시문 가는 자연 선택 이론처럼 즉 자연과학적으로 접근했니? 아니지. 제시문 가는 윤리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시문 나는 뭐야? 자연선택 이론이라고 하는 자연과학을 갖고 왔다라는 거지. 이것도 너희들이 놓치면 안 돼. 아, 영역별로 어떻게 얘기하는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랬을 땐 너희들이 왜 윤리학과 자연과학을 대비시켰을까라고 하는 것까지 체크해야 되는데 사실은 첫 번째 독해력을 테스트하고 싶은 거지. 아무리 인문계열 학생이라도 자연과학을 읽어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렇지. 그래서 다면적인 어떤 사고가 가능한지를 다시 한번 묻고 싶은 거야. 그리고 이렇게 배치했을 때는 출제 의도가 있다라는 거야. 왜 대체 자연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줬을까라고 하는 걸 제시문 다와 라까지도 연결을 해야 누구의 마음이 보인다? 그렇지. 교수님의 마음이 보일 겁니다. 자, 봅시다. 자연선택 이론은 이 오빠가 얘기를 했대. 그래서 중요한 어휘가 나왔네. 호혜적 이타주의라고. 잘 봐. 제시문 가에는 이타주의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지 않았지만 제시문 나에서는 언급이 됐습니다. 하지만 제시문 가에서도 우물에 빠졌을 때, 누군가 물에 빠졌을 때 위기 상황에서 남을 돕는 이타적 행동을 했잖아. 그치? 그런데 제시문 가는 순수한 마음에 제시문 나는 뭐라고 얘기를 할까? 자, 호혜적 이타주의라고 부르는 이론으로 연결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말이야 화자가 아니라 그 사람은 T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행동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예컨대 사람은 다른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제시문 가와 나 둘 다 똑같은 상황이지. 그치? 그 사람이 전혀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이를 구하기 위해 물에 뛰어들기도 한다는 거야. 이러한 행동은 인류가 순수한, 그렇지, 나왔네. 이타주의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하겠는데, 하지만, 이라고 나왔어. 그러면, 하지만, 뒤가 더 중요한 거지. 순수한 이타주의로 보일 수 있어. 하지만, 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어떤 키워드가 직접적으로 줬다. 그럼 어떻게 돼? 우리는 써야 되는 거야. 그런데 제시문 나는 순수한 이타주의가 아니라 그랬다라고 한다면 이 순수한 이타주의는 제시문 어디일 가능성이 높다? 가일 가능성이 높다. 오케이. 이해했습니까? 하지만 말이야. 돌이켜보면 그러한 행동을 한 사람은 이를 통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어. 교차점 보입니까? 제시문 가는 뭐해? 내가 칭찬을 드리려고 한 거 아니야. 친분을 쌓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제시문 나는 하지만 말이야 그렇게 했더니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었어. 예컨대 물에 빠진 사람을 그냥 두었을 때는 물에 빠져 죽을 확률이 절반이고 구하려고 물에 들어든 사람이 죽을 확률이 20분의 1이라고 한다면 블라블라블라 나한테 선생님 읽을 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랬을 땐 잠깐 스킵하고 어떻게 된다? 넘어간다. 그러면 뒤에서 뭔가 다시 뭘 준다? 힌트와 설명을 준다. 왜 이렇게 할까? 분명히 너희들도 이렇게 우리 문과 학생들 뭔가 숫자가 나오면 정신줄 놓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이럴 땐 잠깐 스킵해도 된다는 거야. 그래서 뒤에 다시 뭔가가 나온다. 그러면 그거를 힌트로 잡으면 되는 거겠지. 이해했니? 이러한 경우가 굉장히 드물게 일어난다면 다윈 학파는 아까 자연선택, 다윈 학파, 자연과학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겁니다. 자, 다윈 학파는 이러한 행동이
구하려는 사람의 적응도에 별 도움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별로 일어나지 않으면. 그러나 뒤가 중요하지. 그런데 말이야. 만약 물에 빠졌던 사람이 똑같은 방식으로 자신을 구해줬던 사람을 또 구해줘. 어떻게? 릴레이식으로. 그치? 그리고 물에 빠져 죽을 위험이 같다면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 했던 경험에 의해서 두 사람이 모두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모두 혜택을 받아. 이건 뭐야? 결국 상호 호혜적 이타주의를 얘기하고 싶은 거겠지. 즉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물에 빠져 죽을 확률이 어떻게 확 떨어졌다라는 거야. 이것은 이러한 상호 교환 행동이 어떻게 개개인의 유전적 적응도를 개선시키는 것으로 결국 뭐가 아니라 순수한 이타적 행동, 재심은 가라기보다는 인구 간의 어떤 혈연 선택, 이렇게 해서 우리 인구, 우리 종족, 우리 민족이 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하는 거겠지. 결국은 뭐야? 우리 민족이 잘 되면 누구도 좋은 거야? 그 안에 나도 좋은 거지. 이해했습니까? 좋아. 재심은 다로 갑시다. 재심 가나 이해니 순수하게 남을 돕는 거. 순수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상호 호혜죠. 너와 나 모두가 좋으니까 결국 하다 보니 좋으니까 그것이 우리 유전적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모두 다 좋은 어떤 적응도를 구축해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겠지. 재심 가와 나의 차이가 보입니까? 그래 어쨌든 그렇지만 공통점은 뭘까? 누군가를 돕는다는 거. 차이는 뭘까? 구하는 이유, 돕는 이유가 좀 다소 다르다라는 거겠지. 자, 그러면 재심은 마와 어떻게 연결시킬까? 마에도 뭐가 나올까? 누군가를 도와야 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 예측을 한번 해봅시다. 다른 게 나왔다. 그럼 어쨌든 가와 나로 다시 분석하면 되는 거니까. 재심은 다 봅시다. 첫째 줄 보입니까? 90년 이탈리아 과학자들이 짧은 꼬리 원숭이 행동을 연구하다가 짧은 꼬리 원숭이 뭐야? 자연과학이지. 재심은 다도 뭐 어느 쪽에서 나왔어? 자연과학 쪽에서 나왔어. 그러면 이 교수님이 혹시 마음이 보이니? 이타적 행위를 우리 그동안 우리는 뭐로만 봤어? 본성, 윤리, 규범 이랬는데 다른 측면에서 한번 분석해 보는 건 어때? 라고 하는 어떤 의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짧은 꼬리 원숭이들의 행동을 연구하다가 우연히 거울신경세포라고 하는 하나의 뭔가를 발견한 거야. 관찰하게 됐어. 그게 뭐냐면 뇌세포군이야. 거울신경세포의 발견은 즉 거울신경세포는 어떤 우리의 어떤 도덕, 윤리 이런 거와는 다르게 뇌세포군이라는 생물학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의 발견이 우리의 어떤 사회적 자아라는 건 뭐야? 나 혼자만이 아니라 무리를 지어 살고 있는 그거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겠지. 그러면 이타적 행위, 누군가를 돕는 거, 그게 거울신경세포와 뭐 관련이 있겠구나. 거울신경세포의 발견은 그 발견 이전에는 과학자들은 대체로 다른 사람의 행동을 해석하는 것은 대부분 뭐 우리의 논리적 사유 과정이다라고 생각했어. 이성은 뭐 인간의 어떤 인간이 이성적 존재야. 그러니까 당연히 사유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아픔을 공감할 수 있나 봐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전에는 하지만 이런 세포군의 발견에 의해서 그러나 이러한 발견으로 이런 사고 영역이 아니라 그냥 느낌이야. 그러면 당연히 우리만 갖고 있겠어 그걸? 동물도 갖고 있을 텐데 왜? 아까 꼬리 원숭이 왜냐하면 거울신경세포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행동만이 아니라 감정마저도 뭐해? 모방하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누군가 웃으면 어때? 같이 따라 웃게 되는 거지. 그래서 당신은 그저 즉각적으로 저절로 왜 아이들 보면 우리가 이렇게 방긋 웃으면 아이들도 어때? 똑같이 따라서 웃게 되는 거잖아.
걔들이 어떤 특별한 사유 영역이 아니라 뭐야? 그걸 반응을 하는 거지. 감정적으로. 거울신경세포는 따라서 과학자들로 하여금 사회적 상호작용의 어떤 신경학적, 생물학적 그것을 그치 어떤 기초를 마련해 줬는데 이런 연구는 나가 우리에게 어떻게 왜 타자에 대한 공감을 그치 나가 우리가 어떻게 왜 타자에 대한 공감을 발전시키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해 줬어. 그래서 자폐증이라고 하는 것은 뭐지? 타자에 대한 감정을 이해하기 어려운 그 병이지. 그치? 그런 상호작용의 특징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도와줬고, 그래서 이렇게 치료법도 제공해줬어. 그런데 뭐, 치료법 제공해줬어. 뇌졸중 환자, 자폐증 환자에 대해서 얘기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신경세포가, 거울신경세포가 우리의 감정, 공감 능력과 중요한 어떤 연결점이 있다. 그걸 얘기해주고 싶은 거지. 이해했습니까? 좋아. 짧은 꼬리 원숭이만이 아니라 인간도 여기서 짧은 꼬리 원숭이가 거울신경세포를 갖고 있어서 누군가에 대해서 공감을 해. 그런데 이 문장이 중요한데 짧은 꼬리 원숭이만이 아니라 인간도지. 인간도 거울신경세포를 갖고 있어. 그러면 뭐야? 인간이나 동물이나 다를 바 없이 공감을 뭘로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거울신경세포로 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런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누군가와 도와주는 게 거울신경세포와 어떤 관련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동물도 있고 인간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왜 그러지? 사실은 재심은 마부터 읽고 왔다면 이렇게 하나하나 선생님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데 너희들 습성상 뭐부터 읽어? 재심은 가부터 읽을 거라고. 하지만 재심은 가를 읽을 때도 계속해서 객관적으로 독해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런 말을 나한테 왜 하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생각해 보라고 계속 선생님이 유도를 하는 거야. 좋아. 그래서 예컨대 다른 사람이 물컵을 들면 우리의 특정 영역이 그치. 그 다음에 특정한 어떤 표정을 볼 때는 우리가 내 어떤 특정 부분이 같이 작동을 한다는 거야. 이것은 우리가 상대방의 표정을 해독한다는 의미이며 상대방과 동일하게 어떤 내가 작동을 한다는 거야. 이와 같은 발견은 그치? 이게 중요하지. 이 부분 얘기하려고 하는 거잖아.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공감하고 사회적 관계를 맺는 어떤 능력에 있어서 그렇지. 지금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야. 공감과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뭐가 중요하다? 거울신경세포가 중요하다. 그런데 거울신경세포는 꼬리 원숭이도 그 다음에 인간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지. 이해했습니까? 이 부분이 너희들한테 가져가야 될 중요한 부분이야. 그동안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어? 어떤 누군가에게 공감을 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 관계를 맺을 때는 윤리적, 그 다음에 어떤 누군가의 선한 마음 이런 걸로만 좀 이해했고 조금 더 나아간다고 해도 뭐 상호 이타적인 어떤 행동들 그런데 상호적 어떤 관계, 상호 호혜적 관계 막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뭐가 튀어 튀어났지? 거울신경세포학이라고 하는 어떤 생물학적 접근이야. 교수님의 마음을 이제 이해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나와보자. 다윈은 오호, 재심을 놔도 어떤 영역에서 나왔습니까? 자연과학 쪽에서 나왔지. 그치. 다윈은 사회적 동물들이 서로 여러 가지 사소한 편의를 베푸는 것을 보면서 매우 흥미로웠대. 상대가 가려우면 소, 원숭이 막 서로 도와준대.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그동안 인간만이 어떤 사유를 하고 본성을 갖고 있고 도와주고 막 이랬다고 생각을 했는데 동물도 별반 다를 바가 없대. 다윈을 가르쳐서 말이야. 자연은 잔인하고 적합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전쟁터라고 얘기했었잖아. 그래서 무한 경쟁. 그런데 그는 있잖아. 고등동물에게도 대부분 우리와 공통되는 그럼 우리는 누가? 인간과 고등동물 모두 그치 복잡한 감정이 들어있고 사랑할 줄 안다는 거야. 누구도 동물도야. 계속해서 동물 얘기를 할 이유가 뭘까? 제시온마가 뭐가 등장하길래? 그렇지. 동물이 등장하나 봐. 그런데 인간과 동물은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 누가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렇지.
교수님이 너희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라는 거야. 뭘 빌려서? 제시문을 빌려서. 말년에 다윈은 종의 기원과는 사뭇 다른 관점에서 진화를 보았어. 그는 고등동물 가운데 사회성이 있어. 같이 관계를 맺어 있고 감정이 풍부하고 동의의 공경을 걱정할 줄 아는 종이 많다고 보았어. 왜 대체 미친 듯이 동물 얘기를 할까? 그 중에서도 고통을 당하는 다른 종에게 동정을 보내는 동물을 소개하기도 했어. 고양이가 아픔이 옆에 있는 개가 도와주고 개에게 친절을 나타내는 가장 확실한 표시로 이렇게 뭐 지켜주고 슬픔이나 위험에 동정을 드러내고 막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들 간에도 뭐 한다? 이타적 행위를 하더라. 그래? 그래. 말년에 가까워지면서 다윈은 동물들의 사회적 본성, 정서적 유대를 설명하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는데 다윈은 적자 생존이 개인의 경쟁과 관련되는 것만큼이나 협동, 공생, 호혜성과 같은 것도 관련이 있대. 그래서 적자 생존이 우리의 경쟁뿐만 아니라 호혜성에도 관련이 있다. 이게 잠깐 딴소리 한번 하고 오면 요즘에 자소서 너희들 자소서 쓸 텐데 자소서 3번이 뭐니? 그렇지. 누군가의 배려, 협동 뭐 이런 게 나오지. 이게 그냥 단순하게 윤리적인 측면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어떤 생존에 있어서도 개인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서로 도와주는 호혜적 행동이 결국 적자 생존에도 유리하다라는 거야. 제시문 나처럼 어떤 누군가를 도와줬을 때 점점 그것이 확장이 되면 어때? 그 유전자들의 어떤 생존, 번식의 가능성, 그래서 상호 호혜적 이타주가 굉장히 우리 모두에게 좋다. 그것이 종족이든 민족이든 국가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자소서와 제시문 나와 그치? 이 부분도 적자 생존이 경쟁뿐만 아니라 호혜성에게도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겠지. 그런데 그치? 결국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아까 잠깐 갔다 올까? 우리 제심은 다에서는 어떤 공감의 영역이 결국 뭐에서 거울신경세포라고 하는 생물학적으로 접근을 했고 이것이 거울신경세포가 누군가를 공감하게 했대. 그러면 제심은 라에 와서 사회적, 유대, 관계, 타자와의 관계도 결국 뭐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야? 거울신경세포와 관련이 있는데 그것은 누가 별반 다를 바 없다? 그렇지. 인간이나 동물 모두에게 그치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종의기원에서 분명히 밝힌 적자 생존이라는 다윈의 이론이 당시에 이기적이고 실용적인 윤리의 생물학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말년의 저서에서 미시한 당대 공리주의 사상가들을 비판하면서 인간의 충동이 항상 쾌락많은 것은 아니야. 이게 그 똑같은 경희대 문제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이런 공리주의 사상가를 비판했다. 잠깐 그 부연 설명을 한다면 공리주의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 공리주의가 뭐니? 그럼 대부분 뭐라 그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요. 그러면 뭐를 추구하지? 쾌를 추구하고 고통을 감소시키는 것은 그치 결국 행복과 연결되고 그것이 선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그러면 이런 공리주의적인 관점에서 동물 실험을 통해 인간의 어떤 쾌를 그치 또는 동물 실험뿐만 아니라 자연의 어떤 훼손을 통해서 인간의 쾌를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당연히 어떻게 받아들이게 됐다는 거야. 그러한 공리주의를 뭐 했다라는 거야? 비판했다라고 하는 거야.
인간의 충동이 항상 예상된 쾌해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니다. 그 근거로 다윈은 모르는 사람을 복구하려고 불 속에 뛰어드는 행위, 이타적 행위,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위험도 아랑곳하지 않고 보상에 관해서 생각하지도 않는 경우도 있다. 다윈은 그런 행동을 쾌락에 의한 충동보다는 더 깊은 곳, 어때? 인간의 충동, 즉 사회적 본능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잠깐 여기 부분 조금 어려우니까 정리를 해줄게. 이렇게 공리주의는 어때? 쾌.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쾌 때문에 누군가를 돕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인간은 선한 본성 또는 누군가를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다라는 거야. 이해했습니까? 그리고 또 공리주의가 비판받을 수 있는 점은 뭐지? 그것 때문에 어떤 동물 학대라든가 동물 실험이라든가 학대까지는 아니지. 그거는 어떤 확실하게 비윤리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동물 실험을 통한 인간의 어떤 이익이 추구가 가능하다면 그 예스 하는 게 공리주의잖아. 그런 측면도 또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왜? 인간과 동물은 둘 다 거울신경세포를 통해서 공감하는, 즉 유대 관계를 맺는 인간과 동물은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측면이지. 이해했습니까? 이러한 사회적 본능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부분이 거울신경세포의 생물학 또는 누군가를 무조건 돕고자 하는 어떤 인간의 본성 이런 데서 비롯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점을 다와 라로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의 의미가 제일 중요하지. 막 미친 듯이 달려왔는데 소를 때리지 마라 그랬어. 뭐해? 지금 아이가 어떤 상황이야? 소를 때리는 상황이야. 그래서 화자가 때리지 마라. 소가 가엾구나. 측은하구나. 아무리 네 소라도 때려서야 되겠느냐. 이 말은 때리는 이유가 뭐 때문이야? 내 속이 때문이지. 뭐야? 동물을 뭘로 보고 있어? 소유물로 보고 있지. 그러면 소유물로 보는 이유를 찾아야 돼. 왜 대체 동물을 소유물로 봐서 왜 때리느냐? 보이니? 제시원 다 와라. 생물학적으로 말이야. 동물과 인간은 다를 바 없어. 거울신경세포를 통해서 그냥 사회적 본능을 충실하고 있어. 오케이. 그렇지. 보입니까? 교수님의 마음은 뭐야? 인간과 동물 다를 바 없다. 그런데 인간 중심주의적 사고를 통해서 소유욕이라고 하는 소유물로 간주해서 동물을 때리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자, 걸핏하면 소에게 화를 내니 무거운 짐을 주고서 멀리 길을 다녀 네 피로 덜어줬잖아. 그치? 동물이 누구한테? 그렇지. 사람에게 이익을 부여했어. 숨을 헐떡이며 넓은 밭을 갈아서 너의 이익을 추구하게 됐잖아. 이렇게 너에게 해준 게 많거늘 너는 또 다니면서 유희를 즐겼거늘 그래서 소는 힘든데 거기다 너는 게다가 느리다고 화를 내서 회초리까지 때리니 소를 때리지 마라. 가엾구나. 재심은 가로 본다면 어때?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막 물불 안 가리는 인간의 측은한 마음, 선한 본성으로 따지면 얘는 지금 잠깐 동안 어떻게 된 거야? 선한 본성을 잃은 거야. 그래서 빨리 선한 본성을 찾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재심은 나에서 본다면 다시 선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야. 왜? 소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상호 호혜적인 어떤 그 가능성이 어때? 낮아지지. 바로 얘기했어. 하루아침에 소가 죽으면 너 어떡할래? 소 치는 아이야. 너 참 어리석구나. 결국 소가 죽으면 누구도 손해야? 너도 손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결국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소가 지금 가여워. 측은해. 소 치는 아이는 참 어리석어. 왜? 소가 죽으면 아이도 손해니까. 이해했습니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보이셔야 됩니다. 그러면 학교책 예시 답안을 갖고 내가 충분하게 풀어줬어. 그치? 오늘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사실 개요짜기도 해보고 너희들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줘도 되는데 이제 맛보기니까 논제는
논제 분석이 1번부터 3번까지 다 보고 그 안에 주제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제시문의 관계 속에서 나한테 질문하는 게 뭐고, 그리고 막상 제시문 가부터 어떻게 읽어야 되고, 내가 제시문의 관계를 어떻게 조명해야 되고, 내가 지금 이 사람이 뭘 묻는지, 교수님한테 지금 뭘 물어서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지 중간중간 계속 혼자 생각하는 연습을 선생님이 보여줬어. 그걸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시험장 가서 그렇게 하라는 거야. 그래서 개요적일 한 번 더 보여줘야 되는데, 어떤 맛보기 강좌인 만큼 바로 예시 답안을 통해서 아, 이런 거구나, 문제의식이 이거였구나를 찾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예시 답안 뭐 하라 했어? 가와 나를 그치 요약해서 비교하라고 했어. 지금 가와 나는 동시에 바로 나왔어. 인간이 타인에 대해서 이로운 행위를 할 때 그것이 순수한 상태에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 무엇인가의 이득을 바라고 나온 것인가. 결국 제시문 가와 나는 공통적인 뭐야? 그렇지, 이타적 행위야. 그런데 차이는 뭐야? 이유가 다르다는 거겠지. 제시문 가에서 우물에 빠져있는 어떤 아이를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아이를 구하려는 마음을 갖는 것은 아이를 구하려는 것을 통해서 바라는 게 아니고, 그치? 어떤 자연이 일어나는 어떤 측은한 마음에 불과한 거야. 반면에 제시문 나에서는 어때? 순수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치? 너와 나 모두에게 이롭게, 이로움을 가지기 위한 거겠지. 상호 이타적 행동의 어떤 의도야. 그럼 여기서 제시문 가는 타인을 위한 행위가 주어, 타인을 위하는 행위가 무엇을 바라고자 하는 것이 아닌 인간의 순수한 이타성의 인 반면, 제시문 나는 뭐야? 상대방은 물론 자신에게도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다. 이건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거야. 왜? 선생님이 계속 수업을 하면서 독해를 하면서 거의 비슷한 얘기를 했으니까. 단, 시험장에 갈 지금 고3 또는 재수생들은 선생님이 지금 이 시점에서는 뭐를 추천하냐면 외워라. 그치? 답을 외우는 게 너희들한테 굉장히 도와. 왜? 시험장에 가면 초인적인 능력이 이렇게 발휘돼. 막 그래서 외웠던 답안이 막 이렇게 그 영상처럼 내 머릿속에 떠오르거든. 아, 그래. 이때는 앞에 제시문 가와 나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 즉 이타적인 행위를 할 때 이유가 다르다고 했어. 좋아, 나도 비슷한 형식을 한번 써봐야지. 그래, 어떤 구성이나 형식은 싱크백적으로 가면 안 되지. 구성이나 어떤 형식은 어때? 틀이라고 하는 게 있어, 논술에선. 그것을 그대로 따라야 됩니다. 자, 2번. 2번이 어려웠을 거야. 솔직히 말하면 선생님이 그동안 너희들의 글을 첨삭하면서 느끼는 거는 뭐냐면 1번은 그다음 뭐 거의 비슷해. 대동소이해. 그런데 어디서부터 차이가 발생하냐면 2번이야. 왜? 제시문 다도, 제시문 라도 자연과학이었는데 너네들이 너무나 어떤 측면에서 접근을 하려고 했어? 윤리학적 접근을 해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아예 독해를 오독하고 있어. 왜?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교육해왔던, 생각해왔던 것과 너무나 다른 거야. 그치? 동물이나 인간이나 모두 다 거울신경세포라고 하는 생물학적인 측면으로 공감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너희들이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웠나 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오덕을 많이 했어. 그리고 좀 생소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 문제 2번은 특히 뭐 하기를 추천한다? 외우기를 추천합니다. 좋아. 2번. 제시문 다에서 설명된 거울신경세포는, 그치? 핵심어를 주어로 가져가야 되잖아. 우리가 타자의 행동을 관찰할 때 흉내내기를 통해 타자 유사한 경험을 하게 해주는 세포군이야. 그래서 어떤 설명을, 이거에 대한 어떤 너희들한테 정보를 줬어. 상대방의 의도와 감정마저도, 그치? 흉내낼 수 있다라는 거네. 이런 거울신경세포는 원숭이야, 인간의 사회적 행동과 타자에 대한 공감 능력, 아까 뭐라 했지? 공감 능력을 이걸로 설명할 수 있어. 즉 거울신경세포는 타자와 공감하고 사회적 관계를 맺는 능력을 설명을 해주는데 결국 무슨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이 논리를 라에 적용하면, 그래서 저 교수님 제시문 다에서 라를 봤어요 라고 하는 어떤 접속 부분,
그래서 나는 벗어나지 않았어요. 논제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충실하고 있어요. 이 논리를 나에 적용을 하면 슬픔, 뭐 불평, 고통을 느끼는 타자에게 동정과 감정을 느끼며 서로 핥아주고 걱정해주는 동물의 사회적 행위도 결국 거울신경세포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야. 거울신경세포의 기능을 통해 우리는 상대방과 공감하고 친절을 베풀고 그래서 서로 협동할 수 있다라는 거지. 이러한 협력적 유대를 유지하는 현상, 곧 다윈이 사회적 본능이라고 부른 것마저 결국 생물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라는 거겠지. 이기적 적자 생존만이 아니라 타자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도 생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야. 결국 너희들 뒤통수 맞았지. 결국 제시문 다와라를 집중했다면 왜 자연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접근했을까? 이게 나한테 무엇을 묻는 것일까? 라고 했다면 좀 수월을 했을 텐데 너희들 마음들을 해석하는 과정 속에서 그치 오독하게 된 거야. 그래서 요즘의 추세, 아까 선생님이 그랬지, 요즘 추세가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대해서 그래서 굉장히 많이 조명이 되는데 그 동물들을 보호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어때? 별반 다를 바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물론 작년에 그 연대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게 동물 실험에 대한 어떤 긍정적 측면을 보여주긴 했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학대를 하라는 건 절대 아니지. 학대는 그 어느 측도 그치 연대에서도 절대 불가. 하지만 그치 동물 실험을 통한 그것이 동물과 인간 모두에게 혜택을 준다면 뭐 이런 식으로 갔기 때문에 연대 같은 경우는 약간 이 주제와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런 배경 지식이 있을 때는 좀 더 객관적으로 동물에 대해서 바라보는 어떤 안목이 생기게 되는 거야. 3번 예시답안을 한번 보면 제시문마의 내용을 보면 소는 아이에게 물건의 장거리 운반과 이렇게 물질적인 이득을 줬어. 유익까지 줬네? 그런데 아이는 정신 못 차리고 봉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치 매질을 했어. 그 바탕에는 이게 중요한 거야. 이 앞에는 이렇게 써도 돼. 제시문 마의 문제 상황은 그치 어떤 아이가 자신에게 도움을 주는 소에게 그치 어떤 함부로 하는 행동, 그를 배려하지 않은 행동들, 학대 이런 말들을 그냥 써도 돼. 이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문제 상황은 뭐다 이렇게 쓰면 돼. 거의 별반 다를 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점수가 나뉘냐? 이 부분이지. 그치? 그 매질을 하는 바탕에는 소는 인간과 달리 감정이 없는 동물이요. 단지 뭐다? 소유물로 생각했기 때문이야. 우리 지금까지 그러지 않았나? 동물, 우리와 어떤 함께 지내는 어떤 강아지나 이렇게 애완동물 이해에는 조금 함부로 대한 부분도 있었지,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소는 감정이 없어. 그리고 내 거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런 통념들이 이러한 문제 상황을 발생시켰다라고 하는 거지. 문제 상황은 뭐다? 문제의 원인은 뭐다? 반드시 선생님이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논술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떤 문제 상황 고민해 봐야 될 거, 우리가 통념을 깨야 될 거, 이런 것들이 거의 다 나온다. 그래서 어떤 문제 상황을 한번 고민해 보고 반드시 뭐를 찾아봐라? 문제의 원인을 규명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이 문제도 어떤 그 소를 때리는 문제 상황에 대한 문제의 원인을 규명을 했어야 더 날카로운 글이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이에 대신은 소에 대한 가여움과 아이의 어리석음 두 가지를 말하고자 한 거지. 앞에 제시문들의 내용을 근거로 이것이 함축된 의미를 설명하자면 소에 대한 가여움은 인간의 본성, 제시문 측은지심, 또한 생물학적, 제시문 다 알아. 생물학적으로도 고통을 받으면 그치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지. 그것이 공감이라고 하는 거지. 우리는 누구도 공감해야 돼. 동물도 공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아이의 어리석은 매질 행위가 상대를 고통에 빠뜨리고 죽음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제시문다. 지속 가능한 자신의 이득도 해치는 결과라고 하는 거지. 따라서 소를 때리지 말라는 말은 인간 중심적, 아까
그치? 소유물로 보는 인간 중심적 사고의 어리석음에서 비롯되었으니, 그치?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야. 그것을 벗어나서 모든 생명체와 공감하고 결국 이타적 행위를 해서 결국 같이 공생해야 되는 거지. 그것이 생명의 본연의 모습이라는 거야.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인간과 동물 별반 다를 바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 따라서 아이의 어리석음에 대해서는 재심은 나, 그 다음에 사실 재심은 다라도 가능한 거지. 그 다음에 소의 가여움은 재심은 가를 중심으로. 이해했습니까? 소에 대한 가여움, 인간의 본성, 또한 재심은 다와라, 동정, 공감, 어리석음. 이 바보야, 너 그러면 안 돼. 그치? 지속 가능하지 않아. 너한테 이익도 없어. 그리고 제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문제의 원인을 어떻게 해야 돼? 원인을 쏘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탈피해서 상호 이타적 관계를 맺어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경희대 문제를 한번 쭉 한 50분이네. 쭉 한번 풀어봤단 말이야. 너희들한테 한번 그 조언을 한다면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논제다. 그리고 주제 찾아라. 그럼 이 글의 이 문제의 주제는 뭐야? 인간과 동물의 관계지.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찾았다라고 한다면 제시문의 관계 속에서 그치 제시문 가와나 공통적으로 이타적 행위를 하라는 거야. 왜? 그것이 본성적, 선한 본성이든 상호 호혜성을 위한 것이든 그리고 우리 생명체 전반적으로 본다면 어떻다라는가? 우리는 하나의 공존하는 생명체로 같은 존재라고 하는 거지. 그럼 전반적으로 어떤 문제의식은 뭐야? 인간의 어떤 우월성에서 벗어나자고 하는 거야. 그치? 인간과 동물은 별반 다를 바 없어. 재심은 나다라 자연과학의 그치 생명윤리학적으로 그러니까 생명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이제 요즘에 핫하게 뜨는 것 중에 하나가 생명윤리지, 윤리, 그치? 그런데 그 안에 윤리를 하는 게 인간의 어떤 본성적 측면뿐만 아니라 거의 신경세포 같이 어떤 생물학적으로도 우리는 공감해서 같이 공존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교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읽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제시문의 어떤 역할, 제시문의 성격들을 잘 보고 잘 듣는 연습. 그래서 이분이 나한테 무엇을 원하는지. 너희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선생님 논술은 내가 주장하는 바를 논리적으로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개소리입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의사소통이지 대화지. 대화를 하려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무조건 던지는 게 아니라 그가 어떤 말을 하는가, 그가 듣고 싶은 말이 뭔가에 대한 나의 생각이지. 그리고 그가 어떤 걸 중시 여기는가, 그거에 대해서 어떤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지만 경희대 라인에서는 그런 걸 직접적으로 문제 제기하기는 어려워. 그런 거는 고대나 연대형 특히 고대형 어떤 논의를 전개할 때 그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거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비난하라는 게 아니라 우선 의견을 수용하고 그 다음에 정중하게 의심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 그와 다를 때는 정중하게 그렇지 상대의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그래서 내 생각은 뭔지 그렇게 풀어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어느 학교 때 최상위권이고 우리 경희대 라인은 충분하게 이건 논술 시험이기 때문에 상대가 말하고자 하는 걸 집중해서 상대가 듣고 싶은 말을 논리적으로 해내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경희대 문제형을 함께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